2022년 1월에 사면될 거라고 제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맞아서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4일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크리스마스 맞이하시고요. 오늘은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2020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사주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번 쭉 찾아보니까 2022년 1월에 사면될 거라고 제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맞아서 예언이 맞을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이렇게 또 예언이 맞아서 기분이 좋을 때도 있네요. 근데 이제 사면을 했다 하니까 한 달 전만 해도 전혀 사면을 안 하겠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다 갑자기 사면을 하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드네요. 이제 두 가지로 생각되는 거는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이재명의 씨한테 좀 경고성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낙연 씨하고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이제 공동 무슨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 이렇게 그에 만났는데 원래 이낙연 씨가 이렇게 지지율이 뚝 떨어진 거는 박근혜 사면 얘기해가지고 지지율이 뚝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참 막 지지율이 30% 40% 올라가다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지지율이 훅 떨어졌는데 이런 사면이 된 거에 대해서 이낙연 전 총리한테 어떤 힘을 보태주는 건가 하는 이런 생각.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제 어떤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이재명 지사가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물증을 확실히 청와대에서 알고 있지 않나. 그걸로 언제든지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런 식의 약간 반협박성 사면일까 하는 생각하고 또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보수의 어떤 분열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 때, 검찰총장 때, 서울지검장 할 때, 그때 이제 박근혜를 이제 집어넣었으니까 어떤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여기 부천역에 가봐도 어떤 공화당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선거운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혹시라도 공화당에서 박근혜를 전 대통령을 이용을 해서 대선 후보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최소한 열렬 지지자들이 제가 볼 때는 한 200만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표가 갈라지는 효과를 누리지 않았을까? 혹시 이거 꼼수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한다는 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땅이 작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굉장히 악궁이에요. 비슷한 사주고 조그만 땅에 나무가 많은 사주고 또 문 대통령도 땅은 작은데 나무가 많은 사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악궁인 그런 악궁이 만나가지고 절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사면했을 거라 하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제가 1년 전에 사면이 된다 하고 자신있게 예언한 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22년에 이제 토가 들어와요. 땅이. 흙이 들어와서 60% 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2022년에는 프로 제가 사면된다 하고 예언을 한 게 있었는데 아마 제 방송에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래는 오늘 방송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대통령의 내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김혜경 씨나 그다음에 김건희 씨나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영부인으로 계시는 3명 거를 이제 풀어보려고 했었는데 누가 더 내조를 잘할까 하는 걸 풀어볼까 했는데 한 4, 5일 전부터 이준석 제가 볼 때는 또 하도 분탄질을 해가지고 이 사주를 한번 다시 풀어보고 왜 그럴까. 20일이 지나서부터는 이제 경자 중에서 경은 끝나고 이제 자가 들어와요. 근데 이제 좀 이따가 이준석 사주를 풀어보겠지만은 월에 가서 묘를 가지고 있어. 이제 어떤 자묘형에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주를 잠깐만 풀어드릴게요. 이준석 사주 제가 전에 한번 풀어봤었는데 사실은 윤석열 총장도 이번 달은 굉장히 운이 나쁘다. 제가 한 달 전부터 이제 10월달, 11월달서부터 12월달은 굉장히 운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잠깐 해드릴게요. 원래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땅이 이제 기토 땅이 2개가 있고 이제 자수가 2개가 있어요. 자수. 그러니까 연하고 월이 다 자수예요.
이게 자수기 때문에 이제 물이 굉장히 많은 사주예요. 이렇게 거기에 햇볕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이제 나무 한 그루, 조그만 나무 한 그루 서 있고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사주예요. 근데 이 땅이 이제 본인이고 형제가 아니고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이 햇볕이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물이 이제 본인한테는 부인, 여자, 재물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하수가 이제 본인한테는 장모, 사업체, 진로, 표현에 해당하는, 내가 땅인데 나를 도와주는 이 화, 인성이라고 그러죠. 이제 엄마, 문서, 나를 생해주는 기운이 이렇게 작은 거를 신약사주라고 그래요. 신약사주일 때는 결혼을 되게 늦게 하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강은 반대로 결혼을 좀 일찍 하는 사주고, 이렇게 신약일 때는 결혼을 대체로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아주 늦게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이제 본인한테는 부인인 거예요. 그럼 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 땅이 진흙탕이 되니까, 또 지하수는 이제 본인한테는 장모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랫사람, 진로운에 해당하는 거고. 그럼 요번 달은 경자니까 지하수하고 물이 들어오니까, 지하수하고 물이 들어오니까 장모나 부인 문제로 본인이 굉장히 구설에 휘말릴 수 있는, 지지율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달이다. 왜냐면 이번 달은 이제 눈보라가 막 치는 그런 달이, 그러면 불이 꺼지겠죠. 불이 꺼지니까 이 얼어있는 이 물이 더 많아지니까 어때요? 이 땅이 완전히 얼어버리는 상태니까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달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물이 들어올 때 좋은 사주가 있었죠. 김종인 위원장 사주를 보면, 김종인 위원장은 쉽게 말해서 나무로 태어났는데 땅은 넓어요. 거기에 햇볕이 있고 거기에 쉽게 말해서 물이나 지하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물이 많은 사람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물이 많은 윤석열 총장이 가장 도움이 되고, 반대로 윤 총장 입장에서도 이 땅이 많은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이 땅이 넓어지고 햇볕이 강해지기 때문에 서로 공합적으로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어려운 달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윤핵관, 진짜 뭐 이렇게 이준석 씨가 얘기하는 윤핵관 그러는데, 윤핵관이라는 걸 풀어서 보면 윤석열 총장의 핵심 관계자, 근데 그거를 그냥 들으면 되는데 이거를 뭐 자꾸 이렇게 진박에다 연결을 하고 옛날 문고리 3인방에 연결을 하고 이러니까 내부 총질이 되고 분탕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좀 이따 풀어보겠지만 자묘를 갖고 있으면 말을 한마디 툭 던지게 되면 굉장히 상대방이 불쾌한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말을 가끔 툭툭 던져요. 그래서 이번에 조수진 사주도 제가 오늘 잠깐 전에 한번 제가 조수진 사주도 한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근데 사주상으로 봤을 때는 조수진 사주가 굉장히 영리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주예요. 또 괴강이란 괴강격에 해당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좀 이따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자꾸 뭐 윤핵관의 실체는 누구냐, 뭐 실체가 누구냐 그러는데 제가 분명하게 여기서 얘기를 할게요. 윤핵관도 아니에요. 윤적관이에요. 윤적관. 윤석열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관계자,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윤핵관의 실체, 윤적관의 실체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라는 거, 그게 윤핵관의 실체예요. 그리고 제일 쉽게 말해서 꼭대기에 지금 적극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지원해주는 진짜 윤핵관은 사실은 김종인 대표예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세 사람 거를 이렇게 뽑아갖고 왔는데, 신지혜 씨라든지 새로 영입한 국민 녹색당, 그 다음에 이제 조수진,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이 사람들은 다 사주에 화가 많아요. 제가 좀 이따가 잠깐 이렇게 사주를 풀어봐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을 적극적으로 어떤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핵심 관계자지, 그게 뭐 옛날처럼 문고리 3인방이라든지 진박에 자꾸 이렇게 연결져가지고 자꾸 공격의 빌미를 주는 것 같아. 그냥 말을 가만 안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영악한 초등학생이 완장 하나 채워주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거기다 막 그냥 뭐 학식 있고 경력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인사를 하고 막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하니까는 뭐 최고 꼭대기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 같아. 예? 이준석 씨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떤 초등학생, 아주 영악한 초등학생이, 그러니까 사람이란 건 그래요. 자기가 어떤 욕심이 있어.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어쨌든 선거가 끝나게 되면 뭐 지방선거를 할 거 아니에요. 공천권이 당대표한테 있으니까 그걸 자기가 어떤 좌지우지해서 다 어떤 권력을 잡으려는 욕심이 있으니까, 지금 딴 사람이 조금이라도 뭐 어떤 윤 후보한테 잘하게 되면 그거를
윤핵관이란 말을 만들어낸 사람도 이준석 당대표예요. 윤핵관이라는 거는 없어요. 윤핵관이라는 거는 윤적관. 적극적으로 쉽게 말해서 궁합이 좋아서 윤 후보를 쉽게 말해서 적극적으로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쉽게 말해서 윤핵관의 실체지, 자꾸 이제 그 내부 총질을 자꾸 분탕질을 하는데, 어떤 손님들은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이제 공을 들여갖고 이렇게 공 들이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잠을 한숨도 못 잤대. 이준석이 예를 들어서 분탕 쳐가지고 잠이 안 온대요. 혹시라도 윤 후보한테 또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는 그런 자꾸 하니까 약이 올라와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잠 못 주무시지 말고 다 윤핵관이 되면 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자식들이나 친들이나 윤적관이 돼갖고 사실 그대로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제 방송 보라 그러세요.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준석 사주를 풀어보면은 이제 을축, 기묘, 원래는 이제 순행으로 보면은 기사가 되고 역행을 해야 되면 기유가 돼요. 역행하는 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러면 이 사주를 이제 이렇게 풀어보면은 지금 이 사주는 누구 사주하고 비슷하냐면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사주하고 조금 비슷한 그런 사주예요. 이 사주도 땅이 기토, 축토가 있지만 여기는 5%, 보통 이 천간에 있는 건 힘이 없기 때문에 한 9%밖에 안 봐요. 이건 13%. 그러면 땅만, 조그만 땅이 3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몇 월 달에 태어났냐면 지금 양력으로는 3월 31일이에요. 아직 추운, 아직 초봄이란 얘기지. 초봄에 햇볕이 없어. 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나무가, 큰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월의 힘이 제일 세기 때문에. 거기다 이 지하수가 올라오고 있고 이 얼어있는 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물이 좀 살짝 얼어있는 상태다. 그러면 어쨌든 이 땅이 본인에 해당하는 거야.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화가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이제 본인한테는 관운, 직장, 명예, 자존심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무리에 해당하는 게 이제 본인한테는 부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자, 재물의 아버지에 해당하는 거고. 이 지하수가 이제 본인한테는 장모, 사업체, 진로, 표현력, 아랫사람에 해당한다. 그러면 땅이 되게 작은데 살짝 얼어있기 때문에 햇볕이 들어올 때가 굉장히 운이 좋다. 근데 대운을 사실은 18살 때 정화가, 이 불이 60% 들어왔고 28살 때 병화가 또 60% 들어와서 일단 대운으로 굉장히 살았는데, 이 사주에선 지금 현재는 뭐가 들어와 있냐면 자수가 들어와 있어요. 비가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이 자수라는 거는 눈보라 같은 찬 비가 이렇게 쏟아지고 내리고, 이 비가 쏟아진다는 건 이 땅이 살짝 물도 얼어있고 땅도 얼어있는데 비가 오게 되면 이 땅이 더 얼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햇볕이 꺼지겠죠. 이 햇볕은 본인한테는 가장 필요한 기운에 해당하는 거예요. 엄마, 문서, 수입, 어떤 문서운에 해당하는 그런 건데, 또 이제 이 햇볕이 이렇게, 이 사주는 이제 신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이 햇볕이 들어올 때가 이제 대운에서 들어올 때가 결혼운으로 보는 거고, 수입이 많아지는 거고, 명예가 올라가는 거고, 재물운이 좋아지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비가 쏟아지는데 지금 현재는 자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 자라는 거는 이 묘하고, 역학을 조금 공부하시는 사람은 알아요. 이거를 골랑도화살이라고 그래요. 이 골랑도화라는 거는 뭐냐면 남을 불쾌하게 하는 그런 어떤 언어를 쓰는 그런 자매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주는 이게 신약 사주니까 이렇게 착하고 소심하고 조금 옹졸한 사주예요. 그리고 뒤끝이 많고, 예를 들어서 어떤 누가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이제 굉장히 마음에 담아두고 상처를 받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자수가 들어오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자묘가 걸리니까 자꾸 말을 갖다가 그거를 어떤 문재인 정부나 아니면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주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가 있죠.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말을 자꾸 한단 말이야. 그럼 효과적일 수 있는데, 요번 사태를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모사가 있어서 일을 꾸민 건 아니에요. 조수진 국회의원을 제가 연결됐을 거예요. 한번 풀어봤을 때도 지금 현재 대운이 좋고 화가 굉장히 많아서 윤석열 총장한테는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궁합이에요. 그 대신 조수진 사주를 봤을 때는 또 토금이 필요한데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토금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윤 총장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돼서 요번에도 진짜 썩은 일을 빼주는 역할을 해준 거예요. 거기에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화가 되게 많아서, 윤 총장은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물이 부인이에요.
부인 장모가 항상 내 땅을 항상 진흙탕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사실은 궁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게 많이 정말 다른 여자, 이 궁합이 나쁜 여자를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만났다 그러면 아마 부인 문제로 아마 후보 사퇴할 수도 있는 그런 때예요, 지금 운이. 그래서 이제 궁합이 좋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이렇게 사주를 좀 풀어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착하고 현명하고,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똑똑하고 가장 유능한,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아주 내조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부인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운도 굉장히 넘어갈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서 제일 크게 도움을 되는, 김종인 원장은 물이 들어올 때는 항상 좋으니까 이번 달에 물이 들어와서 김종인 박사는 굉장히 좋아요. 그 대신 이제 지금 윤석열 총장이 운이 나쁘니까 여러 가지 구설이 휘말리고, 이 이준석이 사주에서도 이 물이, 이 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물이 들어오니까 이 땅이 진흙탕이 되면서 불이 꺼지니까 윤석열 총장하고도 비슷한 사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쁘니까. 근데 저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같이 그냥 선대위에 같이 가면 윤석열 총장한테 저건 진짜 알튼이에요. 완전 썩은 일인데, 당대표나 선거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이 되는 사람이 운이 나쁠 때는 선거에 영향을 크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걸 치워버려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방송에서도 항상 그 얘기를 했었고, 근데 조수진 최고위원이 아주 멋지게 이번에 신의 한 수로 아주 뭐 어떤 계획된 건 아니고 운이 그래서 그러는지 멋지게 한번 치워버린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또 했었죠. 역시 김종인 박사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딱 점심 먹으면서 나오면서 정치인이 한번 얘기한 거는 절대 바꿀 수가 없다 하고 못을 딱 박으니까, 사실 이준석이는 요번에도 이 생쇼를 한 건데, 요번에도 쉽게 말해서 조수진이 이렇게 치고 박을 때 윤 후보가 당연히 그냥 조수진 사퇴시키고 자기가 또 입지가 또 공고하게 되고, 옛날 또 울산에까지 내려와서 또 사실 그때도 판정승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고. 근데 요번에도 사실은 믿는 게 김종인 박사하고 사실은 윤 후보를 믿어서 조수진을 정리하고 자기가 그 완전히 핵심에 앉아가지고 5월달 공천까지도 그냥 이렇게 하려고 막 자기 나름대로 자기 정치를 했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야. 윤 후보한테도 연락이 안 오고, 김종인 박사 같은 경우 나와서 대래 이거 뭐야? 벙친 거예요. 한마디로 정치인이 한번 말한 건 바꿀 수가 없다. 이건 자른 거예요. 완전히 선대위에서 완전히 잘라버린 거라고. 근데 그게 운이에요. 지금 이렇게 쉽게 대운에서 자대운에서 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요번 달이 경자야. 그럼 윤 후보도 나쁘지만 똑같이 이 지하수하고 물이 올라오니까 거기에 자묘형이니까 자기 말로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고 완전 눈폭풍을 맞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할 때는 어디밖에 없겠어요. 자기 말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언론 쫓아가지고 저기 인터뷰 다 응해가지고 무슨 문고리나 얘기했었고 뭐 진방 얘기를 했었고 아주 구태 정치를 지금. 그래서 말을 교묘하게 하면서, 말을 예를 들어서 똑같은 말을 하면서 옛날에 어떤 새누리당 시절에 어떤 체제라든지 이런 걸 비판을 살짝살짝 하면서 자기를 또 이렇게 띄우는 그런 말을 아주 잘하더라고. 아주 영악해요. 그런 쪽으로. 저도 처음에는 기대를 했어요. 너무 쉽게 말해서 국힘이. 그래서 좀 새로운 바람을 느껴서 정말 국힘이 좀 윤석열 총장을 많이 도와줄까 이렇게 하고 처음엔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사주를 보고 나니까 이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옆에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빨리빨리 정리하고. 근데 다시 뭐 예를 들어서 김종인 여기서 또 묘하게 또 끌고 들어가더라고. 자기도 안 거예요. 김종인이 자기를 잘랐다는 걸 아는 거야. 쉽게 말해서 정치인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번복을 할 수가 없다고 딱 자르고 나오니까 이거 뭐지? 하고 이제 언론에다가는 김종인 박사 빼고는 다 교체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들으면 김종인하고 나온 한 편이다. 이런 걸 끌어들이면서 예를 들어서 어때요? 묘하게 또 김종인 박사를 또 이렇게 흠집을 내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 지금 뭐 다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사실 선대위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사주를 몇 명 뽑아왔지만은 요번에 신지혜 같은 경우에도 녹색당 여성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똑똑한 그런 사주예요. 또 화가 굉장히 많아. 제가 좀 이따가 잠깐 풀어드릴게요. 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물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힘이 되는 사람을 영입을 잘했다. 그리고 조수진 같은 경우에도 화가 굉장히 많아요. 또 내조를 또 안에서는 또 화가 많은 김건희가 해주고.
그럼 모든 조건은 다 갖춰졌다고. 근데 이거를 뭐 다 김종인 박사 빼고는 다 갈아엎자? 이거 뭐 정신 나간 사람 얘기밖에 안 들려요, 제가 볼 땐. 전 사주를 아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죠. 지금 어제 또 뭐 이 장재원 사주를 보면 장재원 사주에서도 지금 이 밑에가 전부 화예요. 그러니까 지지는 이게 띠가 13%, 월이 30%, 이게 20%. 그러니까 화토가 거의 한 80%나 돼. 그러면 윤석열 총장한테는 굉장한 힘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장재원 씨 같은 경우에는. 장재원 경 같은 경우에는 이 화토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 예를 들어서 토가 대운에서 지금 52세까지는 굉장히 물이 들어와서 좋은 사주였는데 관운이 있고 되게 좋았는데 지금 현재는 땅이 들어와서 이 땅이 이렇게 너무 많은데 너무 땅이 많아서 물을 없애니까 자식 때문에 이렇게 명예라든지 이런 게 다 손상이 돼서 그렇지 굉장히 이 사주도 착한 사주예요. 그리고 엄마 복도 있고 부모 복도 있는 그런 사주예요. 그리고 운도 굉장히 좋게 흘러왔고 지금 현재가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년에는 또 이 사람이 좋거든. 내년에는 수목이 들어와서 가장 좋은 기운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1년 운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운 나쁜 사람은 사실은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운은 제일 나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운에서 물이 들어왔는데 내년에 이민이야. 그럼 내년에도 또 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20%가. 그럼 본인 뜻대로 쉽게 말해서 제가 볼 때는 공천까지 당대표로 공천까지 갈 수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나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이 갈라지겠죠. 그럼 이건 관제수예요. 구설수고. 그러니까 모든 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내년 운이. 그럼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 옆에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으면 윤석열 총장이 타격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한두 달 전부터. 한 6개월 전에 처음 이준석이 물이 많아서 안 된다. 나경원도 안 된다. 근데 궁합이라는 거는 옆에 있어서 도움이 돼.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런 사람이 옆에 있게 되면 자꾸 이준석 이 사람도 쉽게 말해서 자기 마음은 아니야. 근데 자기가 말을 툭툭 던지는 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윤 후보를 자꾸 마이너스를 시키는 거야. 이 사람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당황한 거야. 자기 운이 나쁜 줄 모르고. 그 다음에 내년 2, 3월 달에도 또 나무가 들어와요. 그러면 최소한 내년 4월 달 후반부터 좋아지는데 지금 90%가 나쁜 운에다가 뭐 달에서 10% 좋은 거 들어온다 그래서 나 당에서 좌지우지 하겠어요? 이런 사람은 썩언니처럼 빼고 가야 돼. 그래야만이 윤 후보가 편안하게 선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장재원 사주를 한번 잠깐 풀어볼게요. 왜 뭐 윤핵관이라 이렇게 불리는 거에 대해서 제 사주를 이렇게 풀어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사주에서는 좀 비슷하게 연상이 되는 사주는 김건희 씨 사주랑 비슷해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한테는 아주 궁합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냐면 이제 불이 두 개가 있고 땅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80%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사주는 불로 태어난 사주예요. 불이 두 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땔감이 조금 있고 그다음 물이 없어요 사주에. 거기에 이제 땅이 굉장히 많은 사주예요. 거기에 금이 또 조금밖에 없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불이 본인이고 형제가 아니고 친구고 이 땔감이 이제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물이 본인한테는 자식이야. 그 다음에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권력욕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토가 이제 본인한테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진로, 아랫사람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이 금이 본인한테는 부인이에요. 여자고 재물이고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럼 이 사주에서는 지금 부족한 게 이 땔감이 이 물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흙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토가 들어오게 되면 내가 이게 물이 이게 본인한테는 자식이고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근데 이 흙이 많으니까 이 흙을 여기다 엎어버리면 이 물이 다 없어지겠죠. 그러면 토가 들어올 때가 이 사람은 굉장히 운이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달에도 얘기했지만 10월 달에 무술이 이번에 들어왔었어요. 지금 대운에서 지금 무술 대운에 살고 있는데 이 무술이라는 거는 둘 다 토에 해당하는 기운이에요. 근데 올해가 신축년이야. 그러면 올해가 예를 들어서 토가 들어와 있는 데다가 이 술토가 들어와서 진술충을 하고 그 다음에 축진파라고 축술미 사명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항상 얘기했지 이 사명에 이 김건희 사주 얘기했을 때도 이 사명에 걸릴 때가 굉장히 안 좋다 그랬죠. 그러면 이쯤은 예를 들어서 지금 대운에서 지금 토가 들어온 상태에서 흙이 많아지니까 이 물이 없어지니까 이 자식이 없어지는 형국.
자식으로 인해서 명예손상, 어떤 구설, 그 다음에 본인 명예까지, 자존심까지 다 깨지는 그런 게 10월 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1년운도 나쁘고 달까지 나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좀 욱하는 성격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이 토가 많아서, 이 토라는 거는 식신상관에 해당하는 거예요. 식신상관이라는 거는 이사주의 이제 전반적으로 성격을 얘기하면 확 질러. 불의를 보면, 이 정화일주는 특히 어떤 불의를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한마디 확 던져.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근데 1시간 지나고 하루가 지나면 마음이 짠해지면서 괜히 했다. 또 실수했네. 그러면서 이 목이었기 때문에, 이 목이라는 거는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공부, 수입에 해당하는 거지만 신경계통이에요. 간, 근육에 해당한다.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지니까 후회하는 그런 성격이야. 이 사람은 확 말아뱉고 나서도 하루 이틀 지나면 마음이 짠해지고 괜히 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주도 약간의 뒤끝이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가 많기 때문에 기가 얇고, 또 말을 너무 이제 직선적으로 자기가 들은 얘기를 마음에 담아도 좀, 이렇게 토가 많은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귀가 얇아갖고 그 말을 또 해야 돼. 누구한테. 귀가 얇은 거지 이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착한 사주예요, 이 사주도 굉장히. 그 대신 이제 어떤 뭐 국감장에서도 가끔 이렇게 보지만은, 법사위에서 보지만은 막 소리 지르고 막 욱해갖고 막 하지만은 또 1시간 지나면 아까 내가 소리 지른 건 미안해, 이런 스타일이야 한마디로. 그러면 그냥 말 만나갖고 얘기를 하면 이준석이하고도 금방 풀릴 사주. 이준석이도 욱하는 건, 식신상관이 있어서 욱하는 건 있지만 하루만 지나면 후회하고,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이거 당했다. 그러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맨 언론에 가서 지금 분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 얘기가 있고 또 안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운이 좋을 때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운이 굉장히 나쁜데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게 국민들이 지금 뭐 2030이 예를 들어서 본인을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 떠났어. 그 이준석을 좋아하는 거는 민주당이나 중도 쪽에 있는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쉽게 말해서 당대표로 뽑아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엔 당대표 선거할 때는, 당대표란 건 뭐예요? 당의 대표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당원 투표로 뽑아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야 역선택도 없고, 뭐 국민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이 사태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지금 당원들이 뽑았으면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났다고. 그게 이제 원죄는 이제 박근혜 탄핵이 돼서 옛날 새누리당이나 국민의힘이 워낙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국민들이 뽑자 해갖고 50%를 한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탄핵 이런 것도 다 지나갔으니까 당원들이 투표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다시 복귀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사주에서는 물이 들어올 때가 제일 좋단 말이야. 그러면 12월 20일서부터는 다시 물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물이라는 거는 본인한테는 자식, 관운, 명예, 직업, 명예가 10%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이렇게 악재가 10월 달에서 11월 초, 11월 23일까지 악재는 없어졌고, 이제 다시 어떤 윤석열 총장을 도와줄 수 있는, 뭐 외곽에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근데 더 제가 화가 나는 거는, 이렇게 궁합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는 이제 궁합이 나쁘니까 자꾸 뭐 윤핵관 얘기하고 뭐 자기가 욕심 있는 거를 이 사람도 똑같이 욕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견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참 어리석은 진짜 아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 딴 거. 어제 딱 그 한마디로 국민들이 장제원을 딱 다시 본 게 있어요. 그렇게 인신공격해도 나는 당을 위해서 진흙탕 싸움은 안 하겠다. 욱하는 성격이 얼마나 참았겠어요. 왜? 윤석열 총장한테 피해를 줄까봐. 또 정권 교체에 자기가 또 방해가 될까봐. 그거 하나로 이제 물이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자식 문제나 이런 문제로 명예회복이, 달이 바뀌니까 이제 명예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내년엔 이민이야. 그럼 물이 들어오고 나무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내년에 이 사람이 굉장히 실세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수진도 그렇지만은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내년에 운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사람은 옆에 있어야 윤석열 총장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화토가 좀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김건희 씨 다음으로 이 사람이 화토가 굉장히 많아. 이런 사람은 옆에 있어야 돼. 근데 자꾸 윤핵관이라는 걸 뭐 문고리로 해서 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화토가 많은 사람도 윤석열 총장을 좋아하지만 혹시 윤핵관으로 찍히는 거 아닐까? 이게 기분이 내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모든 힘을 다 합쳐가지고 지금 어떻게든지 똘똘 뭉쳐가지고 궁합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냥 도와주는 거를 본인도 안 그러려고 하면서도
궁합이 나쁘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말을. 그거를 민주당이나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지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어제도 뉴스 보니까는 그 뭐예요? 이번에 죽은 사람 있죠? 김문기인가? 몇 사람이나 더 죽어야 돼. 이 정부 들어와서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는 거예요? 저도 3차 부스터샷을 맞았는데 병상이 없어서 맞았어요, 솔직히. 아니 아프거든. 그 아스트라젠 1, 2차 맞고 되게 아팠는데 3차도 겁나더라고. 맞을까 굉장히 고민했어. 근데 병상이 없다니까 겁이 나서 맞은 거예요. 지금 하루에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70명에서 80명씩 죄 없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위드 코로나 하기 전에 병상, 중환자 병상만 확보가 됐으면 국민들은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요. 마스크 다 쓰고 길거리 나가면 마스크 안 쓰는 한 명도 없어. 다 QR코드 하고 다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 우리나라 국민처럼 하라는 대로 잘하는 국민은 없을 거예요. 근데도 거기에다가 쉽게 말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세금 내라는 거 다 냈어요. 그것도 뭐 은행에다가 장사 안 되니까 대출해라. 대출 받아갖고 세금 낸 거예요. 그러면 그 세금을 가지고 중환자실 병원을 확보를 했어야죠. 짓든지 아니면 쉽게 말해서 체육관을 전체로 중환자실로 바꾸든지. 아니 돈만 예산만 많이 주고 의사들한테 돈 주면 의사들 안 오겠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기존의 의사들 반발하면 그 의사들까지 월급 주면 그러려고 세금을 내는 거예요. 국민들 쉽게 말해서 생명을 지키라고.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 하와이다, 호주다, 물론 외교도 필요해요. 뭐 K9폰가 뭐 1조 뭐 해서 성과도 있고 뭐 다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보는 거는 제가 다음 주에 영부인에 대해서 그 사주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은 아니 매일같이 옷 갈아입고 V자 그리면서 그것도 유원재가 사진 찍고 그럼 국민들이 그걸 보는 게 좋겠냐고요. 국민들은 여기서 막 하루에 70명 80명씩 병상이 없어갖고 뭐 애기 낳으라 그러면 뭐예요? 임신해가지고 애 낳을 데가 없어가지고 응급차에서 119에서 애를 낳질 않나? 이게 나라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대통령 사저 뭐 경호원하고 그 사저 짓는데 40억을 또 들었다.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와 도대체. 우리 세금 가지고 왜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데다 돈을 쓰냐고요 지금. 세는 세금이 너무 많아. 지금 갈라치기 한 건 누구예요? 제가 이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오지만은 다 겪어봤어. 박정희, 전두환, 예를 들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쉽게 말해서 좌우를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산 나라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와갖고 TV도 시청률 올리려고 민주당 패널, 또 국힘 패널, 좌 패널, 우 패널 하고 서로 쌍질만 하고 말도 안 되는 걸 말을 막 섞어가지고 옹호하고 뻔히 예를 들어서 옛날 김태호 같은 경우에는 국감에서 제가 기억을 해요. 옛날 박근혜 시대 때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 시대만 해도 청문회 하면 거의 뭐 한 가지 어떤 뭐 사진 박연차 회장하고 몰랐다고 얘기했다가 사진 한 장 나와가지고 바로 낙마했어. 사퇴했어. 그래도 최소한 국힘은 최소한의 얼굴이 이렇게 두껍진 않지. 사람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부하는 깜빵가 있고 하나는 예를 들어서 자살을 했어요. 두 사람이나 자살을 했어. 그럼 자기 모른대. 누군지. 그 다음날 김은혜가 국힘에서 공보 지금 하는 국회의원이 사진 떠 올렸더라고요. 최소한 지도자는 국민들한테 최소한 꼼수 부리지 말고 거짓말하는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국민들이 뭘 믿고 하겠냐고. 뭐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서 1년 유예한다. 뭐 보유세를 전년 대비한다. 만약에 대통령 되면 또 말 바꾸게 할 거 아니야. 2년 있다가 시키면 양도소득 2배 올리고 또 2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공시지가. 아무도 언론에서 얘기 안 할 때 저 혼자 얘기했어. 틀림없이 이 공시지가 올리면 이건 증세다. 세금 폭탄 맞는다. 맞고 나니까 이제 다들 얘기하잖아. 내년에 또 공시지가가 19%인가 뭐 20%인가. 그러니까 또 화가 나는 거는 이준석이가 이 분탕질을 하니까 지금 윤 후보가 좋은 정책을 냈어요. 뭘 냈는 줄 아세요? 공시지가 2019년대로 다시 회계한다. 그 지가를 다시 돌려놓겠다. 그 다음에 재산세, 종부세 통합시키겠다. 세부담 안 하겠다. 그런 게 다 묻혀버리는 거야. 이 분탕질을 하니까.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후보가 좋은 어떤 정책을 내고 지금 두 번이 그랬잖아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분탕졌죠. 그리고 이번에 또 광주 내려가고 제가 얘기를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 내용을 3번을 들어봤어요.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돼. 윤석열 총장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까지 어떤 정책을 잘못
해갖고 노숙자도 있고 정말 빈곤한 층도 있고 기댈 데도 없고 교육도 못 받고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국가가 좀 나서서 그런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일정 비율 지원을 해줘서 자유를 누리게 했던 그 아주 좋은 정책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막 말꼬리 그 딱 잘라서 그 두 개. 제일 제가 화가 나는 거는 윤석열 총장이 좋은 정책을 하고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면 도와주지 못한 망정 내부에서 자꾸 언론 가서 이 언론 가서 얘기하고 이 언론 가서 얘기하고 그럼 자꾸 이준석이 조명하다 보면 그게 다 묻혀버리는 거야. 가뜩이나 지금 쉽게 말해서 정부 여당의 언론 편인데 그 자꾸 묻히게 하는 게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운이 나빠요. 운이 나쁘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김종인 박사께서 다시 선관위에 부를 일도 없고 윤석열 총장도 다시 부를 일 없고 그냥 썩언니 하나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실 거예요. 좋으려고 하는 거니까 또 윤석열 총장이 이번 달에 조금 나쁜 달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맞이하고 있는데 이 또한 또 지나갈 거예요. 1월 한 중순 넘어가게 되면 토가 들어오면 다시 이제 이런 게 다 좋은 일로 바뀔 거고요.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김건희 요번 달 20일이 넘게 되면 물이 들어와서 이제 전화위복이 될 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하나는 고맙네. 이준석 때문에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께서 조금 이제 여론에서 비껴간 거 그것도 운이에요. 이 또한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